실제로 일본이 집중을 했었던 자기네들이 잘하는 한 중국과 같이 정도의 시장이 넘어갔기 때문인 것이 좀 큰 상황입니다. 여전히 선박의 에너지 효율이 좋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그 선호도는 한국 조선업체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데일리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신영증권에서 조선업과 운송업을 담당하고 있는 20년차 애널리스트 엄경아입니다. 최근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조선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나요? 저희 이제 종전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 한국 배들도 그 안쪽에 한 26척가량 있었는데 6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지금 3척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 해협의 노선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철수 정도로 그 방향을 잡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운송 지도를 조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동에서의 불안정성을 계속 안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구하고자 하는 그 니즈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운송시장은 오히려 복잡도가 조금 올라가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해상 운송시장은 조금 더 복잡하고 빨라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조선업계에는 선박에 대한 필요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쪽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선업계에게도 그렇게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현황과 실적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한 반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연초에 세웠던 계획치를 이미 한 70% 이상 달성한 수주 계획 기준으로 달성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분기가 지나면서 이미 1년치 수주를 다 한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FLNG라고 하는 큰 대형 해양 플랜트를 2기 연속으로 수주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총 수주가 이미 7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주 목표 같은 경우는 올 연말이 되었을 때 대부분 업체들이 이제 연초에 세웠던 계획 대비 초과 달성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은 여전히 저희가 수주 단가 기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선박들을 건조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2028년까지도 현재 흐름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추이를 좀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2분기는 아무래도 저희 조업일수가 많은 분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분기보다도 더 높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선업을 볼 때 신조선가와 중고선가를 중요하게 보는데 최근 흐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가격 지표 중에서 이 두 개를 저희가 크로스로 보는 이유는 선박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빨리 나오지 않는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조선 가격이 당연히 3배니까 더 비싸야 되는 건 맞지만 저희가 시급성이 좀 많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중고 가격이 더 뛰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2007년 초호황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초기였던 2021년에서 22년 사이 그리고 25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지금 중고 가격의 시세가 굉장히 신조 가격보다 더 높은 상황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고 하는 건 해운에서부터 시작된 선순환으로 조선이 좋아졌을 때 저희가 많이 나타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선박의 수요가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표의 상태이고 앞으로도 조금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은 현재 어떤 흐름이며 앞으로도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LNG 운반선 시장은 발주 시장이랑 운송 시장이랑 조금 디커플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카타르의 LNG를 수송하기 위해서 수많이 발주된 선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저희가 카타르로부터 수입을 하던 LNG 수입 국가들이 카타르로부터 그 부분을 구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조금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카타르에 투입하려고 했던 선박을 다른 노선에 투입하는 일은 잘 하지 않거든요. LNG 운송 시장의 특성상.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 LNG를 수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거고 그렇게 되면 신규 LNG선은 발주가 되지만 이렇게 잉여로 남아도는 LNG 캐리어들의 그 움직임은 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팟 시장에서의 LNG 운임은 낮은데 LNG 발주는 활발한 그런 상황을 유지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선 슈퍼사이클은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해상 운송 시장의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을 때 한 3, 40% 정도 수준까지 정석적인 방법을 취하는 때까지는 그 방법을 채택하는 그 선주들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성향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회피책을 선택하는 선주라거나 이런 부분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직 11만 척의 전체 선박 중에서 저희가 이중연료 추진 엔진을 채택한 비율이 척수 기준으로는 3%, 그리고 톤수 기준으로 했을 땐 한 9%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톤수 기준으로 설사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30% 이상의 수준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향후 10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 수요가 활발하게 나오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주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시나요? 2025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저희가 과거에 기록을 했던 조선 업체들의 피크 수준 밸류에이션을 이미 넘어서기 시작을 한 상태였었고요.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게 올라갔던 HD 현대중공업을 기준으로 했을 땐 거의 10배 가까이 갔다가 최근에 PBR 기준으로 4배대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은 업체들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지금 기준으로 하면 이제 전년의 피크 대비해서는 한 7, 80% 내려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2007년 피크 수준보다 지금 조금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부담은 많이 없어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 업황은 좋은데 주가는 기대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 다른 주도주로 수급이 쏠리는 영향이 크다고 보시나요? 조선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가 아닌 어떤 섹터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주 일정한 기관만 잘라놓고 봤을 때 수급을 이겨낼 수 있는 섹터는 어디에도 저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사실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꽤나 긴 기간 동안 보여온 상황인데 25년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조선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섹터로 반도체가 많이 부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정도 수준의 실적이 반도체 섹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이에 이제 수급 움직임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과 같이 이제 업황이 좋은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업황을 주가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추격이 거세다는 평가도 있는데 국내 조선사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우위에 있다고 보시나요? 아마 2026년뿐만 아니라 27년, 28년, 그리고 30년까지도 말씀하셨던 거와 같은 중국 경쟁력이 부각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시게 될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아시아 3국이 조선업을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3대 조선 국가라고 얘기가 됐던 한중일 중에서 일본의 경쟁력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처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수주를 중국이 많이 뺏어가게 되면서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고부가가치 영역에서의 그 부각은 아니고 실제로 일본이 집중을 했었던 자기네들이 잘하는 한 중국과 가치 정도의 시장이 넘어갔기 때문인 것이 좀 큰 상황입니다. 여전히 선박의 에너지 효율이 좋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대한 그 선호도는 한국 조선업체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일 조선 국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중국의 점유율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이 되고 있어서 오히려 한국 조선 업체들의 중요도가 재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위치는 지금 잘 지키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과거 세계 조선 강국이었던 일본은 경쟁에서 밀려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이제 일본 조선 업체들은 고객 중심의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데에는 별로 집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2000년대에는 선박을 조금 사이즈를 키워주라고 요구를 하는 요구사항이 가장 큰 부분이었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에 맞는 설계 투자와 그리고 저희가 인프라 투자도 같이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요. 일본은 일단 요거에 대한 투자를 많이 멈췄고 인력 중에서 가장 비싼 인력에 해당하는 설계 인력을 제일 먼저 축소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 결국엔 지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의 주력 선종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비인기 선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점유율이 그래도 지킬 만한 정도 수준은 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중형조 선수들이 일본이 지금 잘 영위하고 있는 영역까지 수주를 조금 확대하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마저도 경쟁력을 조금 뺏기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조금 어려운 경쟁력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대와 해상 데이터 센터 사업은 국내 조선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산업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전력 부족에 대한 이 병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조선 업체들 중에서 엔진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용 엔진을 납품하는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내 엔진사들이 원래 영위를 안 하던 사업은 아니고요. 신흥국의 전력 부족을 대처하기 위한 납품을 지금까지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수주가 선진국의 AI 데이터 센터용으로 갑자기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런 쪽으로 신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영위를 했던 사업이고 다만 구매자의 구매력이 이제 신흥국보다 훨씬 더 좋은 국가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에 고객군의 레벨이 많이 격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에게는 조금 기회로 보셔도 저희는 무방한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보고3 사업은 어떤 프로젝트이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군함 중에서 장보고 시리즈는 이제 잠수함 시리즈에 해당이 되고요.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도산 안창호함, 저희가 캐나다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장보고 3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나와서 실제로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 확장을 해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핵잠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확장판이 이제 장보고 N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의 해군력을 보강하기 위한 이제 사업의 좀 중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잠수함에 해당하는 사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임박했는데 우리나라의 수주 가능성은 얼마나 높다고 보시나요? 수주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저희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과 그리고 이제 경쟁 국가에 해당하는 독일의 사업의 좀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는 실물이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신모델을 제시를 했고 지금까지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진 사례가 없는 212 CD 모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수함의 경쟁력이나 사갈 구매 국가가 체험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한국이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설계만 마친 모델을 채택을 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 잠수함을 가져가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조금 모른다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프로젝트 자체가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부분도 많은 옵션이 지금 달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캐나다가 과연 나토 가입국이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더 선호를 하게 될지 아니면은 한국이 제시하고 있는 그 잠수함 플러스 나머지 요소를 더 선호를 하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담하기 조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어쨌든 준비는 굉장히 완벽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